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산악석, 빈관으로 치른 장례식, 3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슬픔 속에 파묻혀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시작된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 당신의 남편은 정말 죽었습니까? 당신의 친구는 정말 친구입니까? 산 정상에서 마주한 충격적 진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친밀하게 계획된 사기.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산자락. 수연은 등산복 차림으로 조금은 어색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이후 처음 오르는 산입니다. 그것도 정기 모임에 억지로 끌려온 터라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새해 전 바로 이 산에서 남편 재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른 그날부터 수연의 세상은 흑백 영화처럼 변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여기 오기 싫었다면 말했어야지. 함께 온 친구 은정의 목소리에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은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은정은 남편의 사망 처리와 보험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고 슬픔에 빠진 수연을 끝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산행은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휴식 구간에서 동창 현주와 마주쳤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세 사람은 각자의 안부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주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온 것은 그러고 보니 수연아, 너 남편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 지난달에 내가 북한산 정상 근처에서 봤거든.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는데 확실히 강재영 맞더라고. 수연의 뺨을 강타한 현실.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늘 웃던 얼굴. 마지막으로 본 등산복 차림의 얼굴. 장례식 영정사진 속 얼굴. 현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리고 산에는 닮은 사람 많아. 옆에서 은정이 날카롭게 말을 자르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냥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가까이서 봤거든. 걸음걸이랑 옆모습도 너무 같았어.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있더라. 여자였는데 두 사람이 되게 친밀해 보였어. 수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새해 동안 빈 관을 붙잡고 울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로금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던 나날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다고? 게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순간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수연은 감정을 숨기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현주야, 어느 코스에서 봤어? 정확히 어디서?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명료해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알려준 위치를 머릿속에 새기며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말 혼자 그곳에 가보리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해 전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본 얼굴. 정말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봐야만 할까요? 수연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새벽 5시, 수연은 이미 북한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수연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현주가 말했던 그 코스를 따라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수연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산을 오르는 수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새해 전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었던 순간, 경찰이 수색을 포기했을 때의 절망감, 장례식장에서 빈 관을 바라보며 쏟아냈던 눈물,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아침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수연은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수연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친밀한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 수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리고 안개가 살짝 걷히는 순간 수연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 강재혁의 얼굴, 새해 전 실종됐다고 믿었던 장례식까지 치렀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옆에 있는 여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은정, 자신의 절친이자 남편의 사망 처리를 도왔던 그 은정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수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연인처럼.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수연은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가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재혁과 은정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재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은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수연아. 재혁의 입에서 수연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새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현실이 되어 수연의 귀를 때렸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배신, 새해 동안의 거짓말, 가짜 장례식, 위로하던 친구의 위선적인 얼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연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수연의 눈에는 놀란 표정의 재혁과 은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수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계획. 하얀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목에 찬 병원 환자 팔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본 재혁의 얼굴, 은정과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새해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었던 모습, 열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통증.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탈진 상태였어요. 다행히 동산에서 등산객이 발견해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네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새해 동안의 슬픔과 상실감, 허무하게 흘려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배신과 사기로 가득 찬 연극이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수연은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등산 사고, 시신을 찾지 못한 이유, 은정이 보험 처리를 도왔던 이유, 장례식에서 은정이 유독 자신을 챙겼던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했습니다. 새해 동안 자신의 삶을 파괴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아픔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든 수연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으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고 당시 상황,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은정이 했던 말들, 지난 새해 동안 은정의 수상한 행동들, 보험금, 다 써서 은정이가 처리해줬지. 수연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험금, 그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재혁의 생명보험은 5억이 넘는 거액이었고 모든 절차를 은정이 도와주었습니다. 은정은 보험회사에서 일했기에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기극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보험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연은 병원비를 처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서류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은정의 도움으로 처리되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의 세부 내용, 사망 증명서, 경찰의 수색 중단 보고서, 법원의 실종 선고 서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곧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산에서 봤다는 목격담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보험 사기를 쳤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 위조 문서 감별, 보험 사기 신고 방법. 밤이 깊어갔지만 수연의 눈에는 전혀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선명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새해 동안의 슬픔과 무기력함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지금 수연의 내면에는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수연은 복수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연은 카페에 앉아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박 형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판에 거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분 후 수수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김수연 씨 맞으시죠? 박 형사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연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의 사진, 은정의 사진, 보험 서류, 그리고 산에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제 친구와 함께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사기의 증거도 필요해요. 박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케이스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선 그들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일단 북한산 주변부터 수색하겠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은정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재혁의 사망 이후 수연을 위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목표 대상 발견. 서울 외곽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 남성은 이민준이라는 가명 사용. 여성은 본명 그대로 유지. 첨부 파일 확인 바람. 사진 파일을 열자 수연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분명 재혁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안경은 바뀌었지만 틀림없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은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수연은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 형사의 도움으로 재혁이 사용하는 가짜 신분증 사본을 입수했고 은정과 재혁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은정이 보험회사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보험금을 빼돌린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박 형사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수연은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장 사망, 신분 위조, 보험 사기까지 모두 중범죄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해 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통만큼 두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을 언론에 제보하고 싶습니다. 박 형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만, 네, 물론 경찰 신고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요. 며칠 후 수연은 한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기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건네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자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며 수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그리고 마침내 법의 심판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수연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그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물을 조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심판도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뉴스에 방송됩니다. 모든 얼굴과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지만 사건의 전말은 그대로 공개됩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김 기자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수락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고 이득을 취하는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해 동안 그대로 보관해온 제역의 물건들. 수연은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제역이 즐겨 입던 셔츠, 등산용 장비들, 그리고 결혼 사진이 담긴 앨범. 수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 차림의 제역.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거짓이었던 거야? 수연은 사진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실이었을까? 모든 웃음과 약속이 연기였을까? 아픔이 밀려왔지만 수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냉철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금융조사관과 만났습니다. 보험 사기의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관은 은정이 보험회사 내부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을 찾아냈고 제역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 형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곧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 시작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8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사건은 충격적인 가족 배신과 사기극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새 삶을 살아간 이야기.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혁과 은정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보험 사기의 수법, 위장 사망의 과정,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두 충격과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 게 있어. 마이너스 재혁.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해 만에 받은 남편의 연락. 하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재혁과 은정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두 사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지만 이제 수연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수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담당 형사였습니다. 김수연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형사는 수연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재혁과 은정의 아파트를 포위할 예정이었고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오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봐야 할까? 마지막 순간의 표정을 확인해야 할까? 잠시 고민 끝에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가겠습니다. 2시간 후 수연은 경찰차 안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재혁과 은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6대의 경찰차가 단지를 에워싸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무전기로 작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모두 위치에 대기하세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아파트 후문으로, 일부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자들이 집에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용의자들이 집에 없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친 걸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수연이 불안해하는 사이 또 다른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근 마트 CCTV에 용의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20분 전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작전이 빠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경찰차가 마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타고 있던 차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각 출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트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재혁과 은정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두 분 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재혁과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고 과일들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재혁은 갑자기 뒤를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중입니다. 후방 인원 주의하세요. 재혁은 주차장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바로 뒤를 쫓았습니다. 수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범죄자로서 도망치는 모습. 재혁은 주차장 끝에 있는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언덕을 따라 굴러 떨어졌고 재혁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부상, 구급대 요청합니다. 경찰관들이 재혁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듯 했습니다. 재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은정은 이미 체포되어 경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타고 있는 차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수연은 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은정의 얼굴,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표정, 그리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입.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이럴 순 없어. 수연은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담담한 만족감 뿐이었습니다. 재혁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고 은정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연은 형사의 제안으로 경찰서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수연은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정이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관에게 이끌려가는 은정.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사가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곧 기소될 겁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해 동안의 슬픔과 배신감이 이제야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 당일 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모여들었고 방청석은 일찍이 가득 찼습니다. 보험 사기, 위장 사망, 신분 위조, 문서 변조. 모든 혐의가 명백했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연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재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은 구치소 생활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수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피고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사건의 전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새해 전 재혁이 산에서 조작된 실종 사건을 일으켰고 은정은 보험회사 내부자로서 모든 절차를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수연 명의의 금융 서류들을 위조해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연은 천천히 재혁과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처음으로 수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해 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에 살았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현실의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수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이 애초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수연은 천천히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재혁? 당신은 날 죽이고 새 인생을 살았겠지만 난 그동안 매일 죽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감옥에서 살아남아 보세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은정을 향해서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은정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수연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판사는 수연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연에 담담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변호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유죄는 확정적이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심리 일정을 확정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수연의 어깨는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완전한 해방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해소되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 없이, 죄책감 없이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치유까지는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수연은 다시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수연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재혁과 은정은 각각 7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로 빼돌린 보험금은 모두 수연에게 돌아왔고 추가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연 자신의 내적 변화였습니다. 김수연 씨, 속도가 너무 빠르세요. 좀 천천히 가요. 뒤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외쳤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활력과 자신감이 수연의 몸짓에 묻어났습니다. 산을 오르는 수연의 표정은 밝고 당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수연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희생자로 남기 싫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수연이 했던 말입니다. 그 말처럼 수연은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살려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수연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친구의 위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저기가 정상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동호회 회장의 외침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5년 전 바로 이 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었던 그 충격적인 발견. 이제 같은 장소에서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 새로운 시작의 공기. 동호회 회원들이 사진을 찍고 도시락을 나누는 동안 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능선 끝에 서서 수연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구할 차례야.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온 산에 울려 퍼지도록. 이젠 내가 나를 구할 차례야.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쌓여온 모든 감정이 웃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해방감, 자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동호회 회원들이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지만 곧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기쁨이 전염된 듯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수연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거짓과 배신이 아닌 진정한 교감과 나눔의 삶. 하산하면서 수연은 문득 재혁을 떠올렸습니다. 감옥에서 보내고 있을 그의 모습. 하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선택,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미래.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미래. 수연은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니까.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수연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넘어 더욱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별이 빛나는 밤 수연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